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나이 40대 후반이고 중학생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웃기고 기가 막힌 일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편견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 나이에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간곡한 지인의 부탁에 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연봉도 꽤 높고 키도 183cm나 되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긴 34살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죠.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여자친구가 아직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길 가다가 명함만 뿌려도 여자가 따라붙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소개팅 자리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진으로 받아본 외모가 제 이상형에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하고 있었기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꽤 큰 편이라서 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만나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진중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진득하게 만나본 뒤 제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제야 이 남자가 저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오래전에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파혼을 하게 되었었다는 과거 연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 때문이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저는 갑자기 받은 황당한 고백에 놀라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가 시집살이를 시키듯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내놓으라 할 직업이 따로 없었던 여자여서 그랬는지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 여자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파혼 선언을 했고 결혼이 파토나는 바람에 상처를 입어 오랜 시간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여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인들 등살에 못 이겨 저를 소개받게 되었고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고 싶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예비 신우도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예비 시모 또한 자기가 그 이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으니 걱정이 심해져서 간섭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왔으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이전 같은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찝찝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시간을 가지자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조바심이 난 예비신랑은 저에게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시집갈 때 본인이 돈 5천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신우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면 그 돈을 가지고 협박이라도 해서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괴롭힐 경우를 대비해서 1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니 그 조건까지 받아들이고 각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명의도 제 명의로 해두겠다고 생활비 통장이며 적금 통장이며 전부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본인에게 무조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했던 모든 걸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을 어디 학교 나왔어?
우리 아들 만나기 전까지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어? 음식은 좀 할 줄 알아? 아침에는 몇 시쯤 일어나니? 하면서요.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질문만 수십 개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날카롭지 않게 대꾸하려고 그런 질문은 왜 하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라는 말은 왜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모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에게 대학은 땡땡 여대를 나왔고 남자를 몇 명 사귀어 봤냐는 질문에는 딱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음식은 기본은 할 줄 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같이 입맛을 맞춰 나갈 거니까 둘이 같이 요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평일 아침에는 출근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을 잔다고 시모의 질문 속도에 맞춰 쏟아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는 한술 더 떠서 대학은 마음에 드니까 합격. 근데 남자 관계는 마음에 썩 안 드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빤히 보더니 근데 왜 음식을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더 이상 대우를 해줬다가는 내가 말리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럼 어머님이 같이 해주시게요? 매일 저녁마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반찬 해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시모가 끙 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시댁에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고 평일이랑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알겠다고 대신 남편이랑 같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저도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야, 우리 주말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좀 쉬자 했죠. 제가 평소에 되바라진 애는 절대 아닌데 남편이 시댁에 방문하기 전에 저에게 언지를 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집살이라든지 거기다가 자기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뒤는 보지도 않고 일단 지른 거죠. 속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싶긴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볼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더 되바라진 척 해가면서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은 엄청 시원했습니다. 시모랑 어영부영 대치하는 상황에 뒤늦게 그 자리에 예비 신우가 왔습니다. 저를 현관 입구에서부터 아래 위로 쓱 한번 훑어보더니 어머, 이 아가씨가 결혼한다던 그 아가씨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예비 신우가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자기가 시모 용돈 문제로 할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무슨 용돈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제가 떨떠름하게 있으니까 예비 신우가 저한테 결혼하고 나면 용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외벌이라서 그동안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저랑 예비신랑은 맞벌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주면 딱 100만 원이지 않겠냐고요. 시모가 생활하는데 그 정도 용돈은 있어야 넉넉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100만 원 맞추는 거 찬성이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게 다 무슨 소리냐? 7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건 우리도 힘들다고요. 솔직히 남편 연봉이 1억이긴 하지만 세금도 떼야 하고 애도 낳아 키울 거 생각해야 하고 신혼집도 대출받아 구할 건데 그 돈 갚으려면 한 푼도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돈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마당에 매달 70만 원씩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딱 구세주처럼 예비 시부가 나타나서는 예비 신우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네 집은 30만 원 내면서 둘째네는 왜 70만 원 내라고 하냐고요. 둘째네도 맞춰서 30만 원만 내면 되지.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고.
거기다가 우리 집만 받아서 되겠냐? 사돈댁도 챙겨야 할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고, 보면 아빠는 나만 미워하더라? 하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 주잖아. 뭐하러 출가 외인이 처가댁을 생각해? 하면서 저를 은근히 흘겨보더라고요. 제가 한 건 잡았다 생각해서 예비 신우도 출가 외인이면서 지금 친정만 챙긴다고 하시네요 뭘,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제 편을 계속 들어주시면서 우리 사위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챙길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네가 70만 원 내라 하셨습니다. 신우가 놀래서 자기네 형편에 무슨 7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콧방귀를 끼면서 너네 형편만 따질 줄 아는 거냐고,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괜히 쫓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시부만큼은 내 편이구나. 비빌 언덕이 있다. 결혼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요. 신우가 입을 삐죽이면서 시모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까 시부 말이 최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뭐 연봉 1억에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긴 우리 남편을 당연히 쌍수 들고 좋다고 하셨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절을 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 사람 하나 믿어보고 결혼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주 미묘한 사건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구하기로 했고, 혼수는 양가에서 반반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말을 다 마쳤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한창 떠들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신우가 갑자기 음식을 앞에 두고 우욱하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순간 온 가족이 얼음이 되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보니까 신우가 웃으면서 사실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굳이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에서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게 뭔 행동인가 싶어서요. 제가 저도 모르게 허 하면서 신우를 바라보니까 신우가 자기 임신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받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사연에 덧붙이지도 않았을 텐데 글쎄 이 정신 나간 신우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신한 게 축복이니만큼 사돈 어르신들도 자기한테 선물 하나 해주시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 하고 신우를 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당황하신 거죠. 말로는 축하드려요 사돈 하는데 시모가 축하하면 성의를 보이시면 어떠냐고, 사돈댁에서 선물 하나 해주세요. 말로만 축하하지 마시고요. 하는 겁니다. 어쩜 그리 모녀가 쌍으로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납게 물어봤죠. 그러니 신우가 눈 동그랗게 뜨고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올케는 내가 임신 소식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우가 따로 없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싫은데요? 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고, 축하드려요 하면 꼼짝없이 선물을 바쳐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왜 우리 장인 장모한테 해달라고 하냐고요. 매형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냐면서 제 편을 딱 들어주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부가 남편 편을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 선물은 무슨 건강관리나 잘하라고요. 허구한 날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시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너도 이제 자식이 생겨서 느끼겠지만 부모가 돼서 속도 썩고 고생을 해봐야 알지 하셨습니다. 이게 덕담인지 고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건지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신우가 씩씩거리면서 말로만 축하하는 게 어디 있냐고 두 손을 내미는데 제가 그랬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선물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달라고 우겨서 받아내면 그게 강탈이지 선물인가요? 제가 아기 베넷 저고리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막 기분을 살살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날선 반응을 일으키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발로 툭툭 치셨지만 저는 모르쇠 했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자기는 연말쯤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을 나눈 결혼식 날짜가 연말이었거든요. 천천히 결혼 준비해서 그쯤 결혼식을 올리면 괜찮겠다 했더니만 신우 출산이랑 겹쳐질 것 같더라고요. 다시 날짜를 상의하면서 결혼식을 조금 일찍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결혼식에 예쁘게 입고 가려면 몸매 관리도 좀 해야 하니까 더 미뤘다가 자기 살 빼면 하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똥인지 어이가 없어서 제 결혼식에 신우 몸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죠. 원래 일이라는 게 연달아서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분명 남편이랑 저랑 결혼 전에 피임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축복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결혼식 날보다 훨씬 당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뤄진 결혼에 양가에서도 개눈 감추듯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며 조금 서운해하시기도 했죠. 근데 원래는 각서에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하기에는 또 마음에 걸리고 남편과 상의 후에 아이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출산일은 다음 해 2월이었어요.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던 결혼식을 2달 만에 준비했고 저는 임신 4개월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겹경사라고 손주가 2이나 생긴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셨고요. 저는 임신을 해서인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청난 간섭과 시집살이에 시달릴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트집 잡는 걸 딱 멈추셨거든요. 시댁에는 제사할 것도 딱히 없었고 명절에도 딱 하루만 시간 내서 같이 보내고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뭐 밥을 한다거나 벌초를 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2월이 되어 신우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요. 저도 그 다음 해에 2월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뽀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말 남편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2분 다 갑자기 생긴 손주 둘에 푹 빠져서 정신이 빠질 정도로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티가 날 정도로 우리 아들을 더 예뻐해 주시긴 했거든요. 과자를 사 먹으라고 용돈을 마구마구 찔러주셨고요. 신우는 항상 그걸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차별당하는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시부성을 따른 손주가 더 귀한가 보다 하면서 차별 노래를 불러대니 저와 남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 일부러 신우네 아들 선물을 더 많이 챙기기도 했고요. 근데도 신우는 고마운 줄 모르고 맨날 우리 아빠가 나는 출가 외인이라 그러냐? 우리 애는 신경도 안 쓰네 하면서 서운해했습니다. 불만만 가득 뿜어대면서도 시댁에 와서 죽치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불편했죠. 하지만 시부가 매번 저에게만 용돈을 따로 찔러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3년쯤 흘렀던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우리 아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제 슬슬 책이나 교구 같은 걸 사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가격이 꽤 나가서 고민 중이었는데 시부가 물어보니까 냉큼 동화 전집이랑 교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통도 크게 120만 원짜리 교구 세트를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후기 100개도 넘게 보면서 고른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죠.
시부한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딱 올렸는데 그걸 신우가 봐버린 거죠. 네, 제가 멍청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랑 저랑 친구가 아니라서 염탐하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신우가 난리를 치면서 우리 아빠가 사줬다고? 나는 그런 거 사주지도 않았는데 왜 올케한테만 사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니까 나눠 쓰자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SNS에 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팔자 제가 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당장 와서는 몇 가지 교구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짜증나는 게 신우가 빌려갔다 하면 함흥차사인 겁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빌려가기만 잔뜩 빌려가고요. 제가 신우가 뭘 빌려갔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한 10개 빌려가면 돌아오는 건 7, 8개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줬는데 왜 들고 오지를 않는 건지. 거기다가 낙서 같은 것도 해오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잔뜩 붙여오기도 하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것인데 깨끗하게 다룰 생각은 안 하고 일부러 더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참지 않고 신우한테 막 뭐라고 했죠. 빌려간 건 10개인데 오는 건 왜 7, 8개밖에 없냐? 이 낙서들이랑 스티커는 다 뭐냐? 우리 아이 교구랑 책에다가 왜 조카 이름을 적어두냐고요. 자기 것인 거 마냥 이름 적어두는 건 진짜 선 넘는 일 아닌가요?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한번 빌려가면 상태가 너무 최악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우리 아들이 속상해한다고 집에 있는 거 전부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저한테 나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사준 걸로 지금 생색내는 거냐고, 애들이 놀다 보면 그 정도 흠집은 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다고 신우 집에 있던 교구들을 죄다 돌려주는데 진짜 하나같이 정상인 물건이 없었습니다. 책도 너덜너덜하고 교구들은 망가지고 부러지고 쓰레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 획 던지더니 제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서둘러서 조카 데리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문제는 그날 밤에 우리 애가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빠방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애착 물건으로 여기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난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 신우랑 시조카밖에 없었으니까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모르겠다면서 딱 잡아떼더라고요. 제가 시조카가 들고 간 것 같으니까 집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하는 말이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장난감 아니냐고 우리 애한테 그냥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격 자체는 얼마 안 하는 거긴 했지만 우리의 애착 장난감이잖아요. 꼭 그 물건이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열받아서 신우한테 새 거 하나 사줄 테니까 집에 들고 간 건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약을 올리는 거예요. 뭘 새 걸 사주냐고. 우리 애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너네가 새 거 써. 이래요. 아니 도둑도 아니고 자기가 들고 가놓고 처음에 모른 척하면서 없다고 잡아뗀 건 뭐냐고요, 한하게. 다음날 시부가 오랜만에 밥 먹자고 불러서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속으로 완전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랑 시모 다 있는 데서 신우한테 손 딱 내밀고 우리의 장난감 돌려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아직도 장난감 타령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뭐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냥 우리 애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신우 말이 웃음냐면서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향해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죠. 신우, 지금 조카를 도둑 새끼로 키우려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갔으면 신우라도 정신 차리고 돌려주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우도 삿대질을 하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하고 시모도 어머어머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디 신우한테 그런 말버릇을 하고 앉아있냐면서 세상 말세다 하는데 시모를 째려보면서 한술 더 떴죠 제가. 어머님은 조용히 있으세요. 우리 집에 물건 주러 와놓고는 훔쳐갔다고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도둑이니 뭐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이 심하다고요? 조카를 그렇게 키우면 애가 나중에 도둑밖에 더 되겠어요?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다니.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돌려주세요 그 자동차. 와, 옳게 무섭다 정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군다? 치사하다고요? 신우가 가져가서 쓰레기로 만들어 온 교구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아버님이 사주신 교구의 반 이상을 신우가 가져가서 쓰레기로 만들어 왔잖아요. 빌려갔으면 곱게 돌려줄 줄 알아야지. 죄다 망가뜨리고 부러뜨리고. 우리 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교구도 있어요. 그러자 시모가 교구는 무슨 교구? 하면서 은근히 끼어들더라고요. 신우는 여기서 왜 그런 소리까지 하냐면서 괜히 부채질하고 있고요. 이때다 싶어서 시부모 다 있을 때 확 그냥 터트려버렸죠. 시부가 저희 아이를 위해 사주신 건데 정말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버님이 저희 아이 쓰라고 사주신 교구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된 신우가 난리를 쳤어요. 애 차별하는 거냐고. 왜 우리 아들만 사주냐고 난리를 치길래 저도 죄송해서 같이 나눠 쓰자고 했죠. 빌려주면 갖다 주기로 했으면서 빌려가기만 하고 가져다 주질 않더라고요. 돌려줘도 낙서해두고 찢고 망가뜨려서 주고요. 도대체 조카 이름은 왜 적어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 건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버럭하면서 신우한테 너 그게 진짜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이어 나온 말은 저를 경악에 물들게 했습니다. 너 내가 교구 사준다고 했을 때 네가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그런 거 다 쓸모없다고. 애 장난감 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짜리 전동차 같은 거 사달라고 해서 사줬잖아. 내가 며느리한테 120만 원짜리 교구 사준 거 알고 나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현금으로 20만 원도 받아가 놓고는. 그러니까 시부한테 받은 건 입을 싹 씻고 저한테 차별하면서 저희 아이 교구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기가 막혀서 신우한테 저게 다 사실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도 지금 받아놓고 나한테 빌려주기 싫어서 입을 싹 씻은 거냐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당황해하면서 교구를 같이 쓰자고 한 건 옳게 아니냐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대요. 저도 신우한테 그럼 조카의 전동차를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더니 신우가 그건 우리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없으면 안 된대요. 신우도 지금 우리 아들 액착 장난감 들고 가서는 안 돌려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조용히 정색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 밖에 세워진 애들 타는 자동차 같은 거, 그게 아빠가 사준 거냐고 시부한테 묻더라고요. 시부가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그 자동차를 냅다 드는 겁니다. 그게 꽤 무거울 텐데 번쩍 들더니 차 문 열으라고 트렁크에 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놀래서 우리 아들 거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남편이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면서 왜 못 가져가게 하냐고 서로 나누고 치사하게 굴지 말자더니 우리도 빌려 탈게 하고 저보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전동차를 꺼내더니 아들 태우라고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동차 상태를 보니까 신우가 애지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계속 남편한테 저한테 전화하는데 저희는 무음으로 돌려놓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유성매직을 가지고 오더니 아들에게 쥐어주고는 차에다가 낙서나 실컷 타라고 하는데 빵 터졌네요. 우리 아들 보고 이름 쓸 줄 모르냐고, 모르면 아무 그림이나 막 그려보라고 하는데 하얀색 전동차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은 집에 있는 잘 뜯어지지도 않는 종이 스티커를 막 들고 오더니 차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된 복수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날 저녁에 심해부가 퇴근을 했는지 신우랑 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큰 봉투에 그동안 돌려주지 않았던 우리 아들의 장난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전동차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더러워진 전동차를 가리키면서 가져가세요. 우리 아들은 별로 재미없대요. 했습니다. 전동차에 낙서랑 스티커가 잔뜩이니까 시조카가 엉엉 울면서 자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신우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신우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뭘 어쨌냐고. 신우도 우리 아들 거 이렇게 다루길래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하면서 눈치 없는 사람처럼요. 심해부는 우리 부부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전동차를 낑낑 들고 집에 가자고 신우랑 시조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아들 장난감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훔쳐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비교질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죠. 사실은 시부가 그동안 저에게만 용돈을 주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시모가 신우에게만 용돈을 주는 것을 시부가 알게 되어서 신우 몰래 저에게만 따로 용돈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었는지 제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 신우에게 티를 내자 그 뒤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갈 때에도 고민 끝에 저희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 돈으로 유세 떤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돈으로 저희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는데 신우가 왜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지 결국에는 신우도 저희 보란 듯이 시조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없는 형편에 사치를 부리더군요. 꾸역꾸역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조카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시부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노후를 즐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부의 취미가 난 가꾸기, 꽃 심기 이런 것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하시고는 등산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등산이라는 게 보통 주말에 하는 취미잖아요. 주말마다 시부가 나가니까 시모가 은근히 저랑 신우를 붙잡고 시부가 바람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시부가 그럴 사람이냐고 나이도 벌써 70대 중반인데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고 했죠. 그렇게 걱정되시면 시모가 따라서 등산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부부 등산도 많이 하더라 하니까 일 없다 하시대요. 시모가 뚱뚱하시거든요. 운동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시니 그럴 수밖에요. 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발육 상태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제 키가 169cm거든요. 우리 남편의 키는 183cm고요. 시부랑 시모도 키가 꽤 큰 편인데 신우만 혼자 키가 157cm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심해부의 키도 저랑 눈높이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160 후반대거나 딱 170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30cm였거든요. 근데 시조카는 키가 훨씬 작았어요. 3학년이라고 해도 개월수 자체는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키가 113cm밖에 안 됐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형처럼 보이고 그래서 신우가 키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발육 상태가 좋은 만큼 밥을 정말 많이 먹고 가리는 것 없이 참 잘 먹어요. 저랑 남편이 부부 동반으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하루 아이를 맡겼는데 그날 신우도 시댁에 조카를 데리고 방문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 시부모님께 아이를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애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안 먹었어?
하니까 짜장면을 먹긴 했는데 배가 고파 죽겠대요. 왜, 얼마 못 먹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매운 걸 전혀 먹질 못해서 짜장면을 시켰고 시조카는 매운 걸 워낙 잘 먹는다고 짬뽕을 시켰대요. 근데 막상 음식이 도착하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서 반을 덜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매운 거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 짬뽕을 먹으라고 덜어주더래요. 아이가 결국 짜장면 반 그릇으로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으니 당연히 배가 고팠던 거죠. 시조카는 짜장면에 짬뽕까지 다 처먹었다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키 차이는 그렇게 나는데 시조카가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소화비만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이 퉁실퉁실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다음부터는 나눠 먹기 싫다고 하던가 아니면 곱빼기로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한 3주쯤 지나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느라 아이를 또 시댁에 맡기고 모임이 끝난 뒤 데리러 가니까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짜장면 먹었어? 하니까 신우 눈치를 슬쩍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 신우랑 시조카, 시모까지 다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애도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는 아이라고 시조카에게 반 덜어주고 싶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는 곱빼기로 시켜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울먹이면서 곱빼기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소화비만 된다고 안 된다면서 말렸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조카를 보면서 말을 했죠. 누가 누구 보고 비만 타령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지금 우리 애 들으라고 한 소리냐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가 비만이라는 거야? 뭐야? 안 그래도 학교에서 6개월마다 체중 검사하는데 애가 자꾸 비만으로 떠서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우리 애 앞에서 상처 주지 말고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어? 어머, 비만 맞잖아요. 학교에서도 살 빼라고 줄넘기를 강제로 시킨다면서요?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보아하니까 식탐까지 있는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살 못 뺀다? 근데 그 순간에 등산을 다녀온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조카를 보면서 벌써 비만이면 어떡하냐고,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해야지 짜장면을 먹이면 어떡하냐고, 열량도 높은 음식이라고 2차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키 크려면 가리는 것 없이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 비만은 무슨 비만이냐고 이거 다 키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풋 하는 소리를 일부러 내면서 웃었죠. 신우, 키는 유전인 건 몰라서 그래요? 신우도 작고 심해부도 뭐 아무튼 먹는 거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운동을 해야 애 키가 클 텐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말 내내 시댁에서 휴대폰만 본다면서요? 그것도 누워서요. 시부가 듣다 안 되겠는지 시조카한테 앞으로 주말마다 할아버지 따라서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조카가 기겁을 하면서 등산 죽어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가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아냐고 같이 가면 재밌을 거라고 하니까 시조카가 거기서 폭탄을 딱 던진 겁니다. 할아버지, 등산 가서 여자 만나는 거라던데? 할머니랑 엄마가 할아버지 바람났다고 그랬어. 그 말에 당연히 집안 사람들 표정이 싹 굳고 사색이 되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애 앞에서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신우랑 시모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부가 너무 놀라서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시모랑 신우를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는데 정말 집안에 접시가 깨져나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시모가 놀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을 할 준비를 하고 신우는 서둘러서 시조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은 놀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시부가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모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바람?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내가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죽어도 싫다고 하더니 바람이 뭐?
첫째, 너는 생각도 없이 그걸 지 자식 있는 데서 씨부리고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뭐 잘난 소리라고 지 입으로 떠들어 제껴? 아니, 아빠,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인데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빠가 주말마다 등산에 가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얘 며느리야. 너도 이 헛소리를 들은 적 있냐? 시선이 전부 저한테 한데 모였는데 이때다 싶은 마음도 슬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러니 시부가 거실에 있던 휴지값을 시모 쪽으로 던지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단단히 노망이 났다고 당장 병원에라도 가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소리를 씹으려서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하시면서 시부가 시모에게 그러셨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그런 소리를 자기한테 해도 되냐고요. 그 말에 시모가 사색이 되어서 왜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냐고 하는데 저랑 남편은 영문을 몰라서 시부모를 쳐다만 봤죠. 이 옆에 내가 몇 년 전에 바람이 났을 때도 내가 눈 꼭 감고 한번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나를 바람난 인간으로 몰아? 이런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러더니 신우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고요. 끼리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라면서 냅다 큰 보스턴백을 들고 오셔서 짐 싸라고 시모에게 던지셨어요. 시모는 끝까지 잘못했단 소리 없이 짐 싸서 신우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잖아요. 며칠 지나고 신우가 시모에게 눈치를 줬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시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왔는데 시부가 비번도 바꿔버리고 행동력 있게 집도 부동산에 내놔버린 거죠. 시모한테 따로 살자고 하면서 황혼 이혼 모르냐고 별거 하자고 자기는 원룸 가서 살 거라면서 이혼 소송도 불사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꼼짝없이 신우가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시모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모를 모시고 가라고 떠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파혼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냐고. 마누라랑 각서 쓴 게 있어서 시모 모시고 살면 당장 이혼이라고 했죠. 신우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럼 매달 생활비라도 보태주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둘 다 자식이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대요. 우리 남편이 와이프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뭘 물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바로 신우한테 그러대요. 누나, 나 생활비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누나 시집 갈 때 빌려준 5천만 원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비 이야기를 하겠어. 우리 남편이 한술 더 떠서 말을 하니까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우는 당황해하면서 그 돈 결혼 선물로 준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이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누가 원수 같은 누나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나 선물로 줘? 그때 차용증 쓴 거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신우는 남편 보고 독한 인간이라고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고 하더니 그 뒤로 생활비 보태라는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시부랑 시모는 시부의 강력한 바람으로 이혼을 했고요. 시부는 지금 우리 집 근처 원룸에서 혼자 노후 라이프를 즐기고 계세요. 신우랑 시모는 맨날 나가라 못 나간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신우가 가끔 저에게 전화와서는 시모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 약속했던 대로 커다란 벽이 되어주고 있어서 시모도 차단해버리고 아이와 시부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너무 욕심만 부리고 심술만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시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